자, 그럼 보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할 게 많고, 내가 한 판 쓸 때마다 필기 시간 줄 테니까 오늘 부지런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부터. 너는 지금 충운이든 안양이든 다 원부터 시험이죠. 그래서 정의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너 원 정의 얘기해봐. 원이요. 원 정의. 너 원 정의 얘기해. 원점 원거리 원점이 얘나. 자, 원의 정의. 그래도 너 그나마 얘기 잘했다 그러면. 한 정점으로부터, 원점이 아니라 정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또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 또는 뭐 자취 다 모아놨다는 얘기야. 이런 점들을. 이 정의는 여러분들 중딩 때도 들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 정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방정식을 같이 유도까지 해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쌤이 실제 숫자를 가져올게요. 뭐 예를 들어서 3,4라는 정점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 점을 가져왔고, 같은 거리, 요거는 이제 출제자가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애들을 점들을 쭉 모아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그래서 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런 점들이. 나는 지금 두 개만 그냥 표시를 해본 거야. 그래서 이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점들의 요 자취 모아놨다는 얘기야. 발자국들을 다 모아놨다. 요 점들을 구할 거니까 요 점을 대표로 그냥 x, y라고 설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너네 자취 문제 풀 때 내가 두 가지 단계 정해줬잖아. 1단계가 구하고 싶은 점을 x, y로 설정하는 게 1단계. 2단계가 뭐였더라? x, y 사이에 관계식 구하는 게 2단계였죠.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 점을 보는 순간 그냥 두 점 사이에 거리식을 쓰면 되냐? 거리 공식 지금 모르는 놈 없잖아. 그럼 루트 x 빼기 3제곱 y 빼기 4제곱이 이 거리가 2짜리죠 지금. 이렇게 끝났네. x, y 사이에 관계식 나왔잖아.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다만 루트가 꼴 보기 싫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놨을 뿐이야. 제곱이 4.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유도하는 거고요.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뭐야? 지금 우리가 중심이 3,4에서 출발했고 반지름이 2짜리 가지고 원을 만든 거잖아.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보고 나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요렇게 완전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표준형을 봤을 때 그럼 중심을 어떻게 찾냐? 요걸 쌤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제곱 안에 들어있는 식 있죠. 요 식이 0 되는 값이 중심이야. 다시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요 알맹이 있죠. 알맹이가 0 되는 값이 중심이야. 그래서 3,4인 거야. 찾는 방법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2인 거는 어떻게 찾아야 돼? 요 4라는 게 결국은 누구 제곱했는지 보시면 되죠. 요 우변 자리가 2의 제곱인 거였잖아.
그래서 반지름은 결국 이 우변의 양의 제곱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형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요거 일반화를 해보자. 원의 중심을 보통 이제 C라고 써요. 센터. 그래서 원의 중심이 A, B고 지금 반지름이 R이라고 해볼게. 이거일 때 표준형을 이제 너네가 일반화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X 빼기 A 제곱이야 플러스 A 제곱이야? 빼기 A죠. 아까 요걸 생각해 보시면 제곱 플러스 Y 빼기 B 제곱이 우변이 R이야 R 제곱이야? 우변이 지금 반지름 제곱짜리였지. 여기 R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일반화한 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쌍방향을 다 연습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예시 가져와 보자. 연습을 해볼게. 바로 중심이 0,0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5라고 나왔어. 요거 바로 여러분이 표준형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지? y 빼기 0제곱이 루트 5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되죠. 아 그러니까 뭘 기억해놔야 돼?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그냥 좌변이 요 따구로 생겼구나. x제곱 y제곱의 합. 그리고 반지름 제곱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 세우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 예시로는 뭘 할 거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A점이랑 B점이 지름의 양끝이래. 지름의 양끝일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이 자체가 하나의 유형이야. 원에서 지름의 양끝 유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 포켓볼을 그리면 돼요. 지름의 양끝이면 이렇게. 여기가 A, B 이런 얘기죠. 지름이라는 거는 원 안에서 가장 긴 현이잖아.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럼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이 문제 끝이야. 중심은 어떻게 구할 거냐? 중심 A, B의 뭘까? 중점이죠. 따라서 중점은 계산하시면 2분의 6이니까 2분의 18이니까 나오죠. 그 다음 나머지 한 가지 요소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 C 좌표 구했죠? 그러니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름에다가 몇 배 하면 돼? 2분의 1배 해도 반지름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A, B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적을 시간 줄게. 여기까지 필기. 자 보자. 발자국.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봅시다. 요게 이제 표준형이죠. 표준형 해놓고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문자가 몇 개야? A랑 R 두 개지. 그러니까 식도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한데 요거 두 개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대입하는 점 A랑 점 B 이렇게. A부터 대입하면 3, 4 얘가 R제. 그다음 B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해야 돼? 변변 빼면 되죠. 이게 변변 빼시면은 R제곱이랑 A제곱 다 지워지죠.
그래서 A에 대한 1차식만 남죠. 요거를 변변 빼시면 1차식만 남기 때문에 당연히 A 값부터 먼저 튀어나오겠지. 빼면은 A가 3 나오고 A3을 요 1번식에다 대입하면은 당연히 R 나오겠죠. 1번식에 넣으면은 R제곱이 4거든? 그럼 R은 뿔마 2거든? R은 누구만 돼? 2. 이 반지름이니까 양수만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형 답을 쓰면 되겠네. A가 3 이게 4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놓은 게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야? 이게 표준형이죠. 그럼 표준형을 지금부터 싹 다 전개해볼게. 얘를 전개해도 그거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전개해서 적을 건데 2차항부터 적어주고 그 다음 상수항을 다 계산해볼게. 9, 36, 45에서 4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변을 0으로 만들고 다 넘긴 거 요거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표준형을 전개해 놓은 거죠. 이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요 개수를 다 A, B, C로 바꿔버렸어. 요거는 꼴을 얘기한 거죠. 이게 원의 방정식의 꼴이다. 일반형인데 일반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걸 보면은 뭘 관찰하실 수 있냐?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어때요? 같은 거야.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왜냐면 이거 어떤 학생이 이거 양변에 5배 할 수도 있지. 그럼 5랑 5로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차항의 개수가 같다. 이게 일반형의 첫 번째 특징. 일반형의 특징을 적는 거다. 일반형의 두 번째 특징. 요거 예전에 들었던 사람 기억나냐? 무슨 항이 없지? 여기에 무슨 항이 없죠? x, y 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일반형의 특징.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어떤 2차식을 봤는데 막 중간에 x, y 항이 껴있어. 그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고. 이게 원의 특징이야. 여기까지 정리? 문제를 써보면 어쨌든 오늘은 기초부터 진행을 합니다. 요거 일반형이죠. 그래서 일반형을 무슨 연습을 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꿀 때 한번 같이 방법을 통일시켜 볼게. x 문자끼리 모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가 몇이 필요해? 그래서 양변에 1씩 더해. 이렇게 공평하게. 나 y 문자 봐봐. 요놈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몇이 필요해? 4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변에 공평하게 더해. 양변에 더한 거다 이게. 그리고 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x들은 x 빼기 1의 제곱, y들은 요렇게 바뀌죠.
그리고 빼기 4가 있었고 5점. 그래서 너네 요 순서로 바꾸면 돼요. 표준형 바꿀 때는 x 문자 따로 y 문자 따로 관찰한다. 이렇게 해서 마사 넘기면 끝이네. 이렇게 해서 9 표준형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들아 너네 요거 한번 시켜보자. 요 다음 예제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방금 얘기한 방법으로. 표준형 바꿔봐. 먹어. 아. 스펙이 1의 제곱. 여기 경모 뭐 나왔어? 오 베이킹. 잘했죠? 잘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바꿨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문제 이렇게 나왔어. 얘가 반지름이 2 이하인 원을 나타낸다. 그때 K 범위를 구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같이 해보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문제가 조건이 사실 두 개인 거야. 반지름이 2 이하다. 요게 첫 번째 조건.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왜냐면 너네 지금 식을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그 도형이 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 도형이 원을 나타낸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원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원을 나타낼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어떨 때 그 방정식이 원이냐?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생각해봐라. 여기가 R제곱짜리였죠. R제곱짜리가 양수여야죠. 이게 반지름의 어떤 길이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여야지, 우변이. 여기가 0이거나 음수면 그거는 원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원을 나타낼 조건은 R제곱이 0보다 크다야. 이게 원을 나타낼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써서 연립해서 풀라는 거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이게 원을 나타내야 돼. 이게 원을 나타낼 조건. 여기가 R제곱짜리죠. R제곱 5 빼기 K가 0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반지름 조건. 얘기를 해보면 이 녀석의 반지름은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이죠. 요게 2 이하다.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인 거고 여러분이 이 두 개를 연립하셔야 됩니다. 연립하시면 첫 번째 조건이 K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녀석은 여러분이 양변 제곱하셔야 되죠. 이렇게 되네. 그럼 K가 1 이상이다. 이렇게 되네. 이거 뭐야? 너네 이번 시험 범위였지? 연립 부등식이죠. 답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워밍업을 한 거고, 이제 축접원이 나온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해볼 거야. 축접원. 근데 너네 좌표 평면에서 축은 몇 개지? 두 개. 요거 축은 XY 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접한다. 너네 원이랑 축이 접한다는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접한다의 뜻은 교점 한 개. 뜻이죠.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첫 번째, 결국은 X축에 접할 때가 있죠. 요 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되겠네. X축에 접할 때. 그럼 이제 이런 얘기야, 얘들아. Y축은 쌤이 일부러 안 그릴 거야. 그리면 너네가 헷갈리거든. X축만 지금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접할 때. 그러니까 X축에 접할 때는 위에서 접하거나 아래에서 접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근데 너희가 내가 접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원이랑 직선이 접하면 뭘 내려야 되지? 수선의 발을 항상 내려야 돼. 문제를 못 풀더라도 수선의 발은 항상 내리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즉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라 이 얘기야. 연결하시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때 뭐 할 거냐면, 반지름은 출제자가 주는 거야. 반지름이 R이래. 그때 원의 중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야 이게 X축에 접하고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 중심에 이게 R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X좌표, Y좌표 중에 누구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걸까? Y좌표겠지. 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Y좌표가 플러스 R이야, 마이너스 R이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R인 거야. 됐니? X좌표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쓸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지.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에 Y좌표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네. 그치? 그럼 X축 밑에서 접할 때 한번 보자. 이것도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이번에는 R만큼 내려갔죠? 그럼 이번엔 Y좌표가 뭐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R이야. 그래서 뭐 B 콤마라고 할게. B 콤마. 그러니까 X축에 접할 때는 Y좌표가 R이거나 마이너스 R이죠. 그럼 정리하면 뭐야? 뿔마 R이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요렇게 안 외우고 요 양변에 결국은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요거야.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외울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거꾸로 외울 거야. X축에 접할 때는 Y의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문자가 바뀐다. 이제 두 번째. 원이 Y축에 접할 때가 있겠죠.
이때도 얘기를 해볼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y축에 왼쪽에서 접할 때가 있고 오른쪽에서 접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접하면 무조건 수발로 내려야 되고, 이 경우도 이제 공부를 해보자. 요게 반지름이 R이래. 야, 이거 잘 봐라. R만큼 왼쪽으로 갔거든? 그럼 무슨 좌표를 알려주는 걸까? X좌표가 뭔데? 그치, 얘는 마이너스 R이죠. 왼쪽이잖아. 이렇게 있다 했죠. 얘도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번에는 R, B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에 무슨 좌표를 알려주는 거야? 중심에 X좌표를 알려주는 거죠. X좌표가 뿔마 R이죠. 그래서 거꾸로다, 거꾸로.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배울 거야? 뿔마 R이란 얘기는 절대값이 반지름이란 얘기죠. 얘는 이걸로 외울 거야.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이게 두 개가 끝이 아니야. 축은 두 개뿐인데 나머지 세 번째가 또 있어. 세 번째가 뭐가 남았을까? 그렇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가 있어. 동시에 접할 때. 그래서 요거까지 축접원의 유형은 총 3가지다. 예. 마지막. 요걸 잘 봐야 돼. 요 세 번째가 많이 나온다. 문제가.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 생각해. 어이씨. 뭐 이렇게 있대. 동시에 접하는 건 요런 4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죠. 동시에 접할 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얘부터 볼게요. 접한다. 무조건 뭐 내리랬지? 무조건 수선의 발. 수발롬 이렇게 내려줘야 돼 다. 그래서 요건데 반지름은 또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어. R로 주어져 있지. 그럼 잘 봐라. 중심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네. R, R이야. 왜냐면 이게 둘 다 R이잖아. 이렇게. 두 번째 요 자식. 수발롬 다 내리고. 얘도 반지름이 R이야. 요거 중심의 좌표. X좌표가 뭘까? 왼쪽으로 갔잖아. R, R이야. 그러니까 원이 동시에 접하면 X좌표, Y좌표 둘 다 알려주는 거야, 결국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수선의 발 안 그릴게.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R, 뭘까? 마이너스 R이겠지. 내려갔잖아. 마지막 요 자식은 누구 콤마? R, 마이너스 R이겠지. 이렇게. 결국은
4분면에 따라서 넷 중에 하나다. 넷 중에 하나인데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동시에 다 나온다. 이때는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외울 거냐? 얘도 정리해서 외우겠죠? 얘는 뭐야? 아까 1, 2번이 짬뽕 된 거죠? 그거 합쳐면 돼. 1, 2번. 합치면 요거잖아. 짬뽕하면 둘 다 반지름이다. 동시에 접하는 원은 너네가 기억해야 될 게 3개야. 첫 번째 요거 기억했죠? 두 번째 게 뭐냐? 너네가 요 원들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지금 나랑 한번 요 원의 방정식을 같이 써보자. 요거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지금? 4사분면에 있는 요 빨간 원의 방정식을 적어볼게. 중심 좌표 나와 있고 반지름이 r이죠. 이거 못 적는 사람은 없지. x 빼기 그 다음에 요거죠. 동시에 접하는 원은 원의 중심을 설정할 수 있다. 중심이 나오기 때문에 중심을 구한 학생은 방정식을 적으면 된다. 요게 두 번째.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 요 새끼, 요 네 새끼. 얘네들이 어느 직선 위에 있다를 관찰할 수 있지? 요시키, 요시키는 어느 직선 위에 있을까? y는 x 위에 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 위에 있죠. 그다음 요시키랑 요시키는 어느 직선 위에 있지? 요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죠. 요게 세 번째 사실이야. 동시에 접하는 원의 3번. 이 네 가지 원의 중심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y는 뿔마 x 위에 있다. 중심이 이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너네 요 칠판 보면 빨간색 X자가 보여? 절대로 이 빨간색 X자를 벗어날 수 없어. 동시에 있는 원은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냐, 중심이? 무조건 이 X자 위에 있다. 그럼 왜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동시에 접하는 거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그때그때 요 세 가지 무기가 다 있어야 돼요, 너네가. 요거를 다 정리해놔. 네, 됐고, 오늘 마찬가지로 또 예시 문제를 다시 해볼게. 예시 문제 여기다 해볼까? 첫 번째, 이제 축적원 예시 문제를 써줄게. 반지름이 2래. 어떤 원이? 반지름이 2고 제 2사분면에서
x축과 마 3,0에서 접한대. 그래서 접한대. 즉 이게 접점이란 얘기죠.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접하는 원을 구해보세요. 요게 이제 문제 전체입니다. 요거 같이 해볼게. 처음이니까 같이 풀자. 처음에 너네가 여기 도형 파트는 그냥 무조건 그려. 다시 딴 거 생각하지 마. 다 그려놓고 나랑 외운 거를 적용해. 일단은 그려요. 그러면 2, 4보면 위에 원이 있다며. 원이 있고 지금은 x축에 접하는 원이죠. 그러니까 2, 4보면 위에 있으면 뭐 이렇게 있는 거네.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여기가 마상 콤마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x축과 접하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x축에 접할 때 나랑 뭘 외웠지? 누구의 절대값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를 외웠잖아. 그려놓고 그냥 이걸 쓰라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y좌표의 절대값이 2야. 절대값 y가 2. 그럼 y는 원래는 뿔마 2잖아. 근데 2, 4분면에 여기 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y좌표가 뿔마 중에 누구야? 2죠.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y좌표가 2야. 근데 x좌표 어떻게 구해? 재윤아 몇이야? 마 3이죠. 그래서 항상 수발롬을 그으라니까 무조건 이 x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죠. 중심이 마상 콤마 2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 표준형 쓰면 되죠. 얘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다 적으신 분은 요 다음 문제를 풀고 있어 봐. 다음 문제 적어줄게요.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해라. 요거 풀고 있어봐. 다음 사람. 자, 이거 볼게요. 동시에 접하는 원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를 다 정리해 준 거야. 외우느라고 했고, 얘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쉽냐면 x자
그리면 돼요. 이거 이제 잘 보시면 일단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요 위에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x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 좌표 평면에다 x자 그려봐. 요거랑 반드시 요 빨간 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동시에 원의 중심은 요 검은색 직선 위에 있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위치가 정해지죠. 여기네. 얘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워.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x자를 기억하라고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끝났잖아. 그러면 이거는 교점이네? y는 x와 아까식 요거잖아. x 마이너스 4의 교점 구하면 문제 끝이지. 이렇게 풀면 쉽다고요. 요 두 개의 교점 계산하면은 얘는 요거죠. 2x니까 x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이죠. 이렇게 이거 이해됐어? 중심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찾고 그럼 끝났네. 원의 중심 나오고 반지름만 알면 되죠. 이거 다 해놓고 지금 반지름 못 구하고 있으면 안 되지. 반지름 몇이야? 아까 얘 절대값, 얘 절도값이 반지름이었잖아. R은 2죠. 끝. 이거죠. 됐니?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줄게. 다음 예제. 점 2,1을 지난다.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 그때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보래. 반지름의 합. 이거 잠깐 시간 줄게. 자,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얘들아 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케이스가 네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 사분면에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넷 중에 하나였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 중심을 설정할 수 있었지. 그럼 몇 사분면인지 정보를 알면 되네? 그거에 따라 중심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 이 원은 몇 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요게 1사분면이잖아. 점 2,1이 요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요게 제1사잖아. 어? 제2,1이 요런 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사분면을 지나는 원이야. 그럼 이제 이건 대충 그린 거고. 그럼 이제 가보자. 끝났네. 4분면이 정해졌으니까 이 원은 결국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네요. 그럼 아까 기억이 나죠? 1사분면일 때 중심을 어떻게 설정했었는지.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1사분면에 딱 있죠. 아까 반지름을 R로 놨을 때 중심이 뭐 콤마 뭐였어? R 콤마 R이었잖아. 요렇게 놓고 원의 방정식을 세웠었죠.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라고? 사분면을 파악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 표준형 빼기 R제곱 Y 빼기 R제곱이 누구 제곱이야? R제곱이죠. 동시 접하는 원은 무조건 반지름이 R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을 세웠어. 근데 이 원이 누굴 지난다? 여기다 2,1을 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입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1이 있는 거야. 이렇게 2,1 지나는 거죠. 대입한다고. 그럼 계산을 하면 여기 R제곱이죠. 이거 다 넘겨버리면 R제곱 하나만 남네. 빼기 6R 플러스 5점. 얘들아 R 뭐 나와? 아이고. 그러니까 왜 원이 두 개라고 한지 알겠죠? 요거 만족하는 반지름이 두 개니까 원이 두 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원이 두 개인 거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1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원이 왜 두 개? 1사분면에서 이게 원이 왜 두 개냐? 큰 놈 하나, 작은 놈 하나야. 2,1을 똑같이 지나면서 접하는 원은 이렇게 하나가 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눈으로 봤지? 두 개잖아. 그래서 답이 두 개네. 얘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잖아.